정말 오래된 친구인데 만날 때마다 안 맞는다고 느껴지고 연락이 오기만 해도 너무 힘들어요. 분명 친구를 만나서 즐거워야 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마음이 무거웠던 경험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머무는 시간 전주원의 다정한 대화. 저는 상담심리사 전주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조금만 참으면 관계가 편해지니까 라는 생각으로 연락처에 뜨는 이름 하나에 매번 숨을 죽이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눌 30대 초반 여성분의 고백이 여러분의 억눌린 마음을 풀어줄 첫 단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괴로워하면서도 미안해서 차마 거절하지 못하는 한 분의 사연을 준비했습니다. 사연 함께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에게는 대학교 때부터 10년 가까이 지낸 정말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친구의 연락처만 화면에 떠도 가슴이 쿵 내려앉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자기 회사 상사욕, 애인욕, 세상의 모든 불평불만을 저에게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밤새 전화를 받아주고 매번 약속에 나가서 성심성의껏 들어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제 조언이나 위로가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 에너지를 빼앗아 자기 기분을 채우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가벼워서 돌아갑니다. 반대로 제가 힘들 때 넌지시 얘기를 꺼내면 에이, 넌 그래도 나보단 낫지 하며 금방 화제를 자기 얘기로 돌려버려요. 이제는 그 친구를 만나고 오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무기력해집니다. 주변에서는 그냥 단호하게 끊어내라. 안 만나면 되지. 왜 질질 끌려다녀? 라고 해요. 하지만 10년 전이 뭔지 제가 거절했을 때 그 친구가 받을 상처나 우리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 매번 시간 돼 만나자 하고 대답해버립니다. 착한 척을 하느라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연을 읽는 내내 그동안 친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느라 얼마나 외롭고 지치셨을지 그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져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그 친구의 상처나 관계가 깨질 것을 걱정하며 고민하는 이유는 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이야기만 하게 될까 고민해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대화는 양방향으로 오가는 소통의 방식을 말할 텐데요. 이런 분들의 대화 방식은 일방향적인 말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결국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내면서 아이들이 양육자의 입모양이나 얼굴 표정을 보지 못해서 언어 혹은 정서적 발달이 늦어진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실제로 당시에 말이 떼는 게 늦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졌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너무 엄격한 부모님 혹은 너무나 바쁜 가족들 사이에서 상호작용의 경험이 부족했던 경우 이런 소통 방식을 학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뭐만 하면 너 그거 아니야 한다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정신없어 보이는 엄마 아빠 사이에서 눈치만 쓱 봐야 했다면 그 가운데 어떻게 내 이야기를 적절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적절히 듣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겠어요. 대표적으로 나의 이야기만 하려는 모습은 흔히 자기중심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중심성이 높은 사람들은 왜 남의 이야기는 못 듣고 내 이야기만 하게 될까요?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고 자신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것이 충족된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인정받거나 내 스스로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미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즉, 이것을 달성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과제로 항상 남아있는 거죠.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반대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때요? 상대방이 조금은 이해가 가시나요? 근데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다 이해해줘야 하는 걸까요? 사실 그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심리상담을 업으로 삼고 있는 저도 상호작용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얼마나 에너지가 소진되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할 때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곤 하는데요. 상담에서는 필요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또 마냥 들어주는 것이 그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구조화를 진행하곤 합니다. 제가 그런 당신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걸까요? 그걸 위해서 상담에 오신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하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를 끊을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하는 거죠. 함께 일종의 룰을 정하는 거예요. 일상 대화에서도 이러한 룰을 함께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항상 듣기만 하니 나도 지쳐. 혹은 나도 너랑 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내 이야기를 못해서 너무 답답해. 이 관계가 망가질 것 같아 걱정이 돼. 이런 식으로 내가 걱정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오늘은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줬으면 좋겠어. 너랑 이야기하다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내가 이야기할게. 이런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실천이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내 어려움을 전달하면서 나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상대방이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 관계의 방향성을 정해볼 수도 있겠죠. 내가 힘들다고 하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말이에요. 또한 나의 컨디션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에너지 넘치는 날에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죠. 하지만 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털어놓을 곳이 필요한 날에는 어떨까요? 상대방이 원활한 상호작용이 어려운 사람임을 인지했다면 무리해서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망치는 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와 나의 상호작용이 어떤 상태인지, 또 나의 컨디션은 어떤지 잘 관찰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갉아먹으면서까지 유지해야 하는 건강한 관계는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안전하게 존재해야 타인도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으니까요. 오늘 나의 에너지를 지키느라 홀로 애쓰고 계실 사연자님과 화면 너머에서 공감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사연곡은 선을 넘는 너에게 라는 곡입니다. 그럼에도 아직 내 이야기를 하기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 작성한 곡입니다. 만약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겠다면 이 노래를 공유해보는 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동안만큼은 미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은 모두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내 마음을 꼭 먼저 알아주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정한 대화 전주원이었습니다. 화면 위에 반짝이는 너의 이름 세 글자 반가움보다 숨이 먼저 턱 막혀오는 밤 끝도 없이 쏟아지는 너의 거친 얼룩들을 왜 내가 다 받아내며 서 있어야 했을까 언제나 네 걸음만 가벼웠던 우리 사이 선을 넘는 너에게 이제는 말할게 네가 버린 감정들이 내 속에서 새까맣게
지켜야 할 관계는 없어. 오늘만큼은 나를 먼저 꼭 안아줄래. 내게 손을 넘는 너에게 이제는 말할게. 네가 버린 감정들이 내 속에서 새까맣게 불타고 있어. 이제는 그 불을 끄고 내 이야기부터 할게. 우리를 지키려고 나를 잃어버리지는 않을 거야. 여기까지야. 더는 넘지마. 내 목소리를 내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를 지키는 가장 다정한 용기일 뿐. 숨이 쉬어지는 거리에서 우리 다시